이제 어제 이 대표의 그 검찰 출석 장면을 놓고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14분 동안 작심 연설을 했습니다. 그 소개를 해드리면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다.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씌우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권력형 토건 비리 범죄 혐의자가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하는 듯한 모습이다. 희생제물, 탄압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시지프스가 되겠다고 한 것도 이제 뒷말을 낳았습니다. 자, 이 검찰 출석 장면을 보면 좀 이례적이죠. 보통의 그 관련자가 출석할 때 모습이 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자현주 위원장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그 지지자들 모인 장소에서 이제 단상에 올라서서 한 14분여 차례 뭐 준비한 입장문을 읽는 방식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그 메시지 내용들은 사실 법적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야당 대표는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소환된 피의자 신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또 정치적으로 또 지지자들께 당원들께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어제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사실 어제 입장문을 읽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동안에 앞서 이제 세 차례 소환 때도 항상 메시지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때와는 달리 좀 비장함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번 소환이 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앞으로 기소라든지 이런 게 다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고 또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뭐 답정 기소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는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진짜 실제 심사를 받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환을 앞두고는 이제 정말 본인이 영장 청구를 받고 실제 심사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장한 모습들도 보였고 또 그러면서도 또 당원들께 지지자들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도 전달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심경들이 좀 녹아난 그런 연설이었다고 보입니다. 글쎄, 저는 뭐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또 선거 유세 하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단상을 작게 마련했더라고요. 단을. 그리고 또 흔히 하는 스탠드 마이크라 그러죠. 왜 세워진 마이크 대가 있는 그 정식 마이크를 써가지고 연설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내용은 뭐 야당 대표로서 뭐 입장을 밝히는 거는 괜찮은데 제 눈에 띈 거는 뭐 이런 거잖아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 정부가. 또 뭐 옛날 좀 낡은 표현인데 달도 차면 기우는 법, 화무 11호, 이런 표현이 좀 뭐랄까 고색창렬한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제 그러니까 어제 그 출두를 앞두고 그제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게 있어요. 내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검 앞 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다고 그러면 지지자들이 이른바 말하는 개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건데 화면을 보니까 그리 많지 않아 보여요. 한 100명 이상 기자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또 본인이 쓴 데 의하면은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쇼를 할 것이다. 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거다 봐서는 이미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기소할 것이라는 걸 대전제로 해서 대국민 퍼포먼스, 정치 퍼포먼스를 한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우리 손 의원님. 네. 그 시지프스라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건데 형벌을 받아서 바위산 위로 계속 바위를 굴러 올라가다 마지막 올라가는 순간에 또 떨어져서 다시 또 굴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비유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시지프스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형벌을 받는 것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형벌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강력한 의사 표시를 이제 하셨는데 이 신화의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지프스라는 지혜로운 인간이 신하고 대적하는 과정에서 결국 신들의 권력에 의해서
결국 무참하게 이제 형벌을 받는 것, 그것도 그 형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형벌 아니겠습니까?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지프스가 받는 형벌이 권력을 가진 신에게 예, 그렇죠. 받는 부당한 그렇죠. 거다 이런 네, 얘기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정치 권력, 신과 같은 수준의 검찰 권력에 대항하는 한 인간,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 대표로서 또 이런 그 가혹한 검찰 수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는 과정을 시지프스에 비유한 거로 봅니다. 예. 그 14분간 연설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사실 대선 이후 1년, 뭐 대선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 반 가량을 그 자신에 대한 검찰 권력의 지속적인 수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지자들이 많이 안 왔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오죽 자주 소환을 해대면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거 그냥 생업이 바쁘니까. 예. 그런데 그 이재명이라는 뭐 야당의 대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이 한 인간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 이런 수사를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공익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이재명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이랬어요.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사익을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밀고 나가는 사람,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일들에 대한 사후적인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검찰의 평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토론 보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있어서 두 건만 소개하고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묵비권 행사, 그건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글도 있고요. 비장함이 느껴지는 연설이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비장하다기보다는 많이 좀 힘이 빠져 보이지 않았어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합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다, 국가 폭력이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공허하다는 것을 저는 본인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 야당 대표니까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뒤로 가서는 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검찰이 파는 게 어떠냐? 그럼 한 개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야당 대표로 보시는 거예요? 야당 대표라고 하면 야당에 대한 탄압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한 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예. 하면 국가 권력이 개인에 대해서 예. 집요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검찰권을 두면서 변호권을 두고 판사 앞에서 1대1로 평등한 환경에서 대결을 해서 진실을 파악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형사법 체계가.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사실은 야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냥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 영장 청구하겠다는 계속된 시그널을 통해서 또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격 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야당 대표라고 해서 이 형사법 체계에 있어서 특별히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어느 방송을 갔는데 진행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어떤 근거로 그걸 주장하느냐 제가 물어봤고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한 일 때문에 기소가 되려고 그렇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성남시장으로서 인구 100만도 안 되는 그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백현동 뭐 무슨 뭐야 저 대장동 뭐 많이 있잖아요. 성남 FC 많으니까 여러분 소환한 거예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신분을 가지고 과거에 지금의 신분이 아니었을 때 한 일을 연결시켜서 야당 대표를 탄압한다. 저는 그거 자가당착이라고 봐요.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게 맞습니까? 성남시장 민주당 공천을 받은 건 맞는데요. 민주당 대표로서 한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야당 탄압이다. 뭐 정권에서 뭐 압박을 한다. 이렇게 말할 소지가 있냐 말이에요. 이걸 그냥 그냥 보세요. 야당 대표가 아니고 그냥 전직 성남시장이야. 근데 2015년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만 놔둬요?
수사해야죠. 소환해야죠. 근데 방탄 뒤에 숨어서 안 하잖아요. 판사를 안 만나요. 어느 피의자가 판사를 이렇게까지 안 만나고 심지어 구속영장도 언제 청구하라고 자기가 요구를 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송영길 대표 정도 있겠네.